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이 오늘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어제 선관위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입장문을 냈는데도 국민들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하니까 분노가 많았죠. 이번엔 노태악이 직접 사과문을 낸 건데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노태악은 좌파 대법원장 김명수가 대법관에 추천을 했고 문재인이 임명장을 준 골수 좌파입니다. 그 유명한 소쿠리 투표 사건을 일으킨 노정희의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 됐는데요. 이번보다 더한 머리 숙인 직접 사과를 2023년 5월 31일에도 했습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강도가 훨씬 낮은 입장문 한 장 달랑낸 그런 사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부정 의혹, 가족비리, 가족회사다,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에 나라 돈을 써서 퇴임 후에도 갖고 갔다가 초기화해서 낸 그 세컨드 핸드폰 논란 등 비리의 규모 또 수법은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노태악은 이번 대국민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원 감사가 아닌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알아서 잘 우리 감시하겠다. 정 마음에 안 들다면 우리 편인 국회 민주당의 감사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사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노태악이 이번에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어는요, 슬퍼서나 또 뭘 잘못해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물에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먹이를 삼키려고 턱관절을 벌릴 때 눈에서 물이 나오는, 또 입이 마르니까 눈에서 나오는 물을 보충해서 먹이를 잘 삼키려고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노태악이 이번에 악어의 눈물을 제대로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형배와 이 우리법 헌법 재판관들, 이 좌파 재판관들이 주도하는 헌재, 얼마 전 선관위에 면죄부를 줬죠.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구니까 헌재도 헌법상 독립기구다. 초록은 동색이란 얘기예요.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는다. 그 대상이 아니라는 위헌 판결을 헌재가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애국 시민들이 분노했고 이 선거 부정의 본산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면죄부를 그것도 헌재로부터 받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죠. 우파 재판관들은 왜 이런 판결에 동조했는지 저로서도 참 알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만, 그러자 이 애국 시민들 분노해서 헌재도 선관위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좀 다소 과한 분노까지 표출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그렇다고 헌법기관인 이 두 기관을 그냥 날려버리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좀 아닌데 그 정도로 분노가 아주 거셌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당황한 이재명과 노태악이 우선 급한 김에 선관위 명의로 이 사과문을 한번 냈어요. 입장문을. 그런데 이 분노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 선관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계속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원장 이 선관위가 또 노태악이 계속 욕을 먹어서
이 선관위 도저히 못 믿겠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의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선 급한 김에 당신도 좀 나이상으로는 조금 위인데 하여튼 노태학 위원장도 좀 공식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짬짬이가 된 게 분명해요. 그래서 노태학이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거 달랑 한 장 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는 그나마 무대 연단 위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같은 거였어요. 그때 특별 채용 비리, 가족 비리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노태학이 마이크 앞에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사과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사과, 그 저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위기 탈출을 해서 대선을 우리 편인 지금 노태학 선관위 체제하에서 치르자면 일단 시민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짬짬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 좌파 카르텔의 핵심인 헌재 선관위, 앞서서 뭐 공수처까지도 나왔지만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것도 서둘러 빨리 만들기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이해하고 계시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이 어제 핵외환 논리를 내세워서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13일 전에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더 나아가서 이른바 좌파 원탁회의의 지령대로 진성준은 그저 스피커 잡고 총대를 맨 것이죠. 진성준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실상 이 노태학을 지칭한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헌재가 3월 13일, 즉 다음 주 목요일이 되는데요, 이 13일 전에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이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3월 13일은 올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더군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그러니까 13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 뭐 파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용이 되면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몰랐던 대목입니다. 자, 진성준은 대선과 이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아끼는 세금만 36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헌재를 향해서 13일 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 그래야 세금 367억 원을 아낀다, 이런 요청을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진성준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노태학, 문형배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좌파 카르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카르텔의 짬짬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뭐 기본소득이다, 뭐 기본 뭐다, 뭐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이다 해서 또 25만 원 전국민 쿠폰 뭐 돈 주자, 그 이름을 또 교묘하게 뭐 쿠폰이라고 바꿨는데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나랏돈 수조 원, 어떨 때는 수십조 원을 제 쌈짓돈처럼 써버리자는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물론 367억 원 큰 돈입니다만 고작 그 돈 절감하자고 그런 제안을 진성준이를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 저희는 중도층, 또 흔들리는 보수층을 향해, 또 헌재의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을 향해서 조기 대선, 즉 윤 대통령 파면을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압박하는, 교묘히 회유하는 매우 악랄한 꼼수인 겁니다. 참고로 이재명 민주당이 말하는 그 중요한 사이 재보선에서는 부산교육감, 구청장, 기초시장, 군수 5명, 각급 지방의원 17명이 다시 뽑힙니다. 이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거를 현직 대통령의 파면
선거와 같은 이 중요한 이벤트와 연결시킨 뒤에 예산 아끼려면 빨리 파면 결정을 해달라는 그 저의와 전략을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 평의는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본관에 별도 평의실에서 마치 교황 선출 투표인 콘클라베처럼 아주 엄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도 보안에 붙여져 있고요. 그들의 동선도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김어준 같은 좌파 소식통들은 헌재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세세히 파악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더라. 이미 대세는 인용으로 결정이 났다더라. 13일 전에 파면해야 예산 367억 원을 아낀다고 선전을 해라. 이런 등등이 지금 다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태예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또 예단할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 정도에서 절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뉴스가 노리는 게 있죠.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속의 빈 틈입니다. 오는 토요일 집회, 그리고 애국 우파들의 뜨거운 열화와 같은 그 열정은 그 모든 가짜뉴스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